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저는 포르쉐의 새로운 전기차 라인업이죠. 마칸 EV 국내 최초로 공개하는 프리 런칭 행사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 앞에 베일링 되어 있는 모델이 바로 마칸 EV 모델입니다. 마칸은 1세대 출시 이후에 무려 9년 만에 풀 체인지가 돼서 내연기관이 아니라 순수 전기차로 출시가 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마칸 EV에 대해서 자세한 소식을 빠르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베일링 낸다고 하니까요. 베일링 후에 자세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마칸 터보 모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터보 모델과 마칸 4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전면부에서 판가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프론트 범퍼 하단의 디자인을 보시면 마칸 4와 마칸 터보의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단 범퍼 쪽 양쪽을 보게 되면 마치 카나드처럼 이렇게 에어로핀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칸 4 같은 경우에는 이 에어로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터보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에어로핀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델 기준으로 보면 이 마칸 4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그냥 플라스틱 파츠였어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옵션으로 구성할 수 있긴 하지만, 지금 이 마칸 터보 기준으로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앞쪽으로 나와 있고, 여기가 유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광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도 펄감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기 아래쪽을 보게 되면 이 마칸 EV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본닛, 마칸 EV 같은 경우에는 라디에이터 그릴은 없습니다. 이 위쪽으로 보면 라디에이터 그릴은 없는데, 하단부를 보게 되면 액티브 에어로 플랩이 적용되어 있어서 지금도 개방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개방이 됐다가 닫혔다가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중앙에는 레이더 센서, 이제 ACC를 담당하는 레이더 센서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여기 위쪽을 보게 되면 모노 카메라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스테레오 타입이 아니라 모노 타입으로 되어 있고, 마칸 4와 마칸 터보를 구별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 여기 있는 엠블럼, 크레스트입니다. 그래서 마칸 4는 여기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 파나메라부터 터보 모델에는 이렇게 지금 한 가지 컬러로 되어 있어, 단색으로 되어 있는 이 크레스트 엠블럼이 적용이 됩니다. 파나메라와 똑같이 이건 터보나이트 컬러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곳곳에서 이 터보나이트 컬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라이트 부분인데요. 이번에 마칸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되어 있고 역전된 형태의 라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부분에 주간 전조등, 이렇게 4개의 주간 전조등이 들어가 있고, 하단부에는 2구 LED가 들어가 있어서 상향등과 하향등을 모두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부분에서 세로형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도 터보나이트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 터보나이트 컬러를 말씀드리면 약간 무광에 짙은 그레이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광이 아니라 무광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묵직한 터보의 느낌을 살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딱 공기가 유려하게 흘러나가서 이 사이드로도 나올 수 있게끔, 브레이크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냉각을 위해서 이 공기가 유려하게 흘러나갈 수 있게끔 하는 역할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를 봤을 때는 이전 내연기관 마칸 대비해서 이 프론트 라인, 본닛 라인이 상당히 낮아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옆에서 봤을 때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원래 마칸 내연기관 모델이 이 정도 있었다면 지금 EV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 선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정말 911이나 박스타워 같은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마칸에서 이런 라인을 구현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엔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엔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공간을 차지하던 부분을 좀 더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매끈하고 낮은 라인의 본닛, 후드 라인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보면은 정말로 낮아요. 지금 제가 옆에 서서 보면은 제 허벅지 정도 오는 높이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정말 스포티하고 낮은 이 본닛을 가졌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지금 이 카메라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겠지만, 지금 이 라인들이 마치 이렇게 조각칼로 파낸 듯한 정말로 날카로운 라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라인들 보세요. 이게 비가 오면은 정말 요 길로 이렇게 다 빗물이 모여가지고 흘러내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선이 날카롭고요. 이게 각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마치 동그랗게 빚어낼 수 있을 정도로 이 라이트의 볼륨감 역시나 상당히 뛰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타이칸이 갖고 있었던, 기존에 911이 갖고 있었던 그 라인을 지금 이 앵글로만 보시면은 이 밑에를 제외하고 상단 부분 라인으로만 보시면은 정말 스포츠카 같은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보면 SUV 같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되면 이거는 거의 타이칸이랑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매력적인 라인을 갖고 있는 이번 신형 마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면부 프렁크도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요. 80리터 넘는 용량을 가지고 있는 프렁크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기차의 프렁크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옆을 한번 볼게요. 측면부를 봤을 때 마칸 EV 같은 경우에는 20인치를 시작으로 22인치까지 최대 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휠은 22인치 RS 스파이더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지금 스파이더 휠 같은 경우에도 터보나이트 컬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크레스트 엠블럼도 터보나이트 들어가 있고, 지금 캘리퍼 같은 경우에도 레드 캘리퍼 들어가 있고, 이 디스크 로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대용량의 디스크 로터가 들어가 있는데 따로 타공까지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공까지 적용되어 있지 않고 22인치이기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 확실하게 이 드레스업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일렉트릭 같은 경우 이 배지도 지금 터보나이트 컬러로 들어가 있고, 이 사이드 스커트 부분에서 이 부분도 원래 이전에 내연기관 마칸에서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다 터보나이트 컬러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측면에서 굉장히 터보나이트 컬러 포인트를 많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그린하우스 부분, 이 윈도우 몰딩 부분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무광으로 되어 있고, 이 루프렉 같은 경우에도 터보나이트 컬러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 통일성이라든지 컬러의 통일성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측면부에서 가장 큰 특이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C필러랑 이 루프라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전 마칸, 내연기관 마칸 같은 경우에는 한 2번 정도 꺾였습니다. 이렇게 꺾였어요. 그래서 완전한 쿠페리스틱, 완전한 쿠페라고 볼 수는 없었는데, 지금 신형 마칸 EV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이 굉장히 매끈하게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부분은 쿠페라고 봐도 될 정도의 라인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는 여기 고정식 리어 스포일러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정식 리어 스포일러를 없애고 여기 있는 가변형 리어 스포일러, 그러니까 액티브 리어 스포일러 바꾸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개선했고, 그에 따라서 공기 저항 개수를 훨씬 더 낮췄다고 합니다. 원래는 0.35였어요. 내연기관 마칸 0.35 CD였는데 이번에 EV로 바꾸면서 0.25, 무려 0.1 CD를 낮췄습니다. 사실 0.01의 공기 저항 개수를 낮추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무려 0.1이라는 수치를 낮췄다라는 건 정말 기술력이 엄청나게 진보했다. 이 마칸 EV의 공기 저항 개수를 엄청나게 낮췄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전기차에서 공기 저항 개수가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주행거리, 공기 저항을 적게 받기 때문에 항속거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WLTP 기준, 지금 아직 국내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WLTP 기준 지금 마칸 4 같은 경우에는 600km 이상의 인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마칸 터보 같은 경우에는 500km 중후반대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WLTP 기준인데 국내는 보통 50에서 60km 정도가 줄어드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전기차이기 때문에 충전구가 있습니다. 충전구가 특이하게 양쪽에 있어요. 왼쪽, 오른쪽에 다 들어가 있는데, 또 타이칸과 다른 부분은 타이칸은 이 앞쪽에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타이칸 GTS 시승할 때도 이 앞쪽에 충전구가 있어서 전면 주차를 했었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후면 주차의 선호도가 더 높기 때문에 뒤쪽에 충전구가 있는 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타이칸과 이 마칸의 충전구 위치의 차이는 이 통합 전원 유닛이 있습니다. 통합 전원 유닛이 타이칸은 앞쪽에 있고 이 마칸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뒤쪽에 충전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는 이유는 왼쪽은 급속과 완속 충전이 가능하고요, 오른쪽에선 완속 충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주차를 하시더라도 편하게 충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또 충전구가 양쪽에 있는 차량들의 특징입니다. 보통 한쪽에만 있는데 양쪽에 있으면은 뭐 어느 곳에서 충전하든지 어떻게 주차를 하시든지 충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마칸이 프레임리스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되어 있어서 훨씬 더 스포티한 느낌을 낼 수 있게 되고요. 뭐 옵션으로는 뭐 라미네이티드 글라스라든지 뭐 일루미네이티드 글라스, 뭐 이중 접합 유리 이런 것들도 다 옵션으로 적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측면부 특징 같은 경우 일단 뭐 국내 소비자분들이 승차감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데, 제가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아직 마칸 EV, 마칸 풀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옵션이 확실하게 픽스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PASM이라든지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에어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칸 4에는 아직 정확하게 기본 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12월에 공개가 되는데 12월에 공식 공개가 되고, 현재는 그냥 프리로 미리 이제 공개를 한 거기 때문에 옵션 사양이 픽스가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터보에는 PASM이랑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리어에서는 리어 엑셀 이 5도까지 들어갑니다. 보통 911이나 다른 포르쉐 모델들 보면 뭐 2도에서 3도 정도 후륜 조향이 되는데, 이 마칸 EV 같은 경우에는 무려 5도까지 후륜 조향이 됩니다. 그래서 저속에서는 앞바퀴와 역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서 뭐 유턴할 때라든지 주차할 때 회전 방향을 1m
이렇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고속에서는 동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고속주행 안정성을 훨씬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마칸 터보의 후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칸 4와 터보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후면부에서 터보와 4를 구별하는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4는 없고요. 터보에만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터보는 여기 보시다시피 다 유광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고, 기본 4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다 플라스틱 파츠, 그러니까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이고, 여기 터보 엠블럼을 보시면 여기도 터보나이트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무광 그레이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터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파나메라부터 파나메라 터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터보라고만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보 같은 경우에는 리어 와이퍼를 옵션으로 지금 넣었어요. 내가 보던 마칸은 리어 와이퍼가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도 옵션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원하면 넣으시고 필요 없으면 안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리어 와이퍼 옵션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신형 마칸 같은 경우에는 이 루프 라인, 이 C필러 라인이 아주 매끈하게 떨어지는 게 가장 핵심적인 디자인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후면부에서 핵심적인 디자인 요소가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연기관 마칸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즉 두 번 꺾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쿠페 같기도 하고 그냥 스탠다드 바디 타입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신형 마칸 EV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쿠페스러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매끈하게 떨어지면서 공기 저항 계수를 낮추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테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안에 타서 시동을 걸 수 없기 때문에 점등된 걸 확인해 볼 수 없는데 굉장히 입체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층층이 입체감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엠블럼도 약간 이 3D처럼 이렇게 입체감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테일라이트 디테일이 생각보다 실제로 보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 역시나 이 리어 펜더의 볼륨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포르쉐 차량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단부 머플러는 따로 없습니다. 터보 모델임에도 전기차이기 때문에 머플러는 노출시키진 않았어요. 머플러는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모델도 마칸 터보 모델이고요. 익스테리어는 프로방스 익스테리어 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터보는 크레용 컬러였고요. 그래서 컬러가 외장 컬러가 다르고 휠 디자인이 다르죠. 아까는 RS 스파이더 휠이었는데 지금 이 차는 똑같이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치수는 똑같은데 디자인이 다르고, 따로 지금 이 차는 옆에 터보나이트 컬러가 아니라 바디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요 일렉트릭이라는 저 배지랑 요 엠블럼은 똑같이 터보나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내를 좀 전에 봤는데 실내 크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터보나이트 컬러로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를 한번 볼까요? 이 차도 리어 와이퍼가 들어가 있네요. 옵션으로 리어 와이퍼를 넣은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터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도 터보나이트 컬러를 확인해 볼 수 있죠. 아까 뒤에가 좁아가지고 자세히 못 봤는데 이 하단 범퍼 같은 경우에도 이런 터보나이트 컬러를 통해서 포인트를 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포르쉐 마칸의 실내에 타봤습니다. 지금 세 대 중에 한 대만 문이 열려가지고 굉장히 실내에 타기 어려웠는데 빨리 찍고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바뀐 부분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계기판은 완전히 다 디지털화가 되었고, 여기는 10.9인치 그리고 패시저 디스플레이까지 지금 전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9인치, 10.9인치, 12.6인치, 그리고 이번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AR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최대 88인치 크기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R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엄청 아까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타볼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왼쪽에 원래 시동 거는 버튼 이렇게 돌려서 걸 수 있었는데 이게 아예 버튼으로 바뀌었습니다. 키를 꽂아서도 걸 수 있고, 옵션으로 하면 그냥 키 모양으로만 돼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버튼으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터보이기 때문에 이 터보나이트 컬러가 적용된 엠블럼 크레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 있는데 따로 이렇게 누를 수는 없어요. 그냥 돌릴 수만 있고,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회생제동 조절하는 버튼이 있었는데 회생제동을 조절하는 버튼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조절할 수 있게끔 이 레버는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여기 크로노 패키지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렇게 열어서 수납 공간,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 있고,
신형 마칸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손잡이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포르쉐는 지금 마칸 EV가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역시나 뭐 실내는 포르쉐가 원래 갖고 있던 그런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자세히 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탔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지금 레그룸은 이 정도 나오는 것 같고 뒤에 송풍구랑 그리고 여기서는 온도 조절하는 버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암레스트 한번 내려볼까요? 암레스트 내리면 이 컵홀더 2개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헤드룸을 한번 보여드리면 헤드룸은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허리를 펴고 앉았을 때도 머리가 닿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헤드룸 공간도 생각보다는 여유가 있는 편이 엄청 좁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마칸 노멀, 마칸 4 모델의 전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터보 모델과 차이점은 아까 카나드처럼 되어 있는 이 범퍼의 특징이 다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위쪽으로는 똑같아요. 위쪽으로는 똑같은데 이 하단 범퍼 위주로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다 플라스틱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포르쉐는 이런 부분들을 다 옵션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가운데 보면 레이더 센서까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이 외장 컬러는 이번 마칸에서 오피셜로 보여주고 있는 프로방스라는 약간 찐 보라색, 약간 탁한 메탈릭한 보랏빛 컬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컬러도 실물로 보니까 이게 마칸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마칸이 이번에 완전히 이 전기차로 새롭게 출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컬러를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렉트릭 이것도 없앨 수도 있고 뭐 옵션으로 색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사이드미러 커버라든지 이런 부분, 도어 캐치 이런 부분들도 다 컬러로 변경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차는 루프랙까지도 안 들어간 걸 봐서는 옵션이 많이 빠져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이 윈도우 프레임, 이 그린하우스 부분도 뭐 블랙 하이그로시로 바꾸거나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밝은 크롬으로 되어 있는 걸 보니까 거의 옵션이 안 들어간 차량인 것 같고, 이 사이드 스커트 부분 여기도 바디 컬러와 똑같은 프로방스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밑에 부분도 지금 다 플라스틱 파츠로 되어 있고, 이 클래딩 부분도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옵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 마칸 EV 같은 경우 이쪽은 완속입니다. 이쪽은 완속이고 저 운전석 쪽 반대쪽 뒤에는 급속과 완속을 같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마칸 터보나 마칸 4라고 해서 큰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액티브 리어 스포일러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고정식 리어 스포일러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뭐 글래시어 블루라고 해서 옵션을 따로 또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것도 옵션이 들어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안정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입체감이 정말 뛰어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지금 여기만 보면 여기에 이제 비상등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방향시등이랑 비상등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후면부를 보게 되면 트렁크 여는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있고, 여기는 그냥 마칸 4라고 되어 있죠. 따로 터보, 방금 보셨던 터보는 터보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기본 모델은 그냥 마칸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단부를 보게 되면 여기도 따로 머플러 팁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네임플레이트까지도 프로방스 컬러로 색깔을 맞춘 게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여기 리플렉터가 있고, 이 하단 범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에어로핀처럼 굉장히 입체감 있게 구현을 잘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루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카이엔 쿠페보다는 좀 더 경사가 급한 느낌입니다. 카이엔 쿠페는 약간 이렇게 좀 더 길게 경사가 있는 느낌인데, 마칸 EV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뚝 떨어지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마칸 4의 측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칸이 측면부에서 특징은 일단 휠 베이스를 기존 마칸 대비해서 엄청나게 늘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휠 베이스는 카이엔이랑 거의 똑같은 수치의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마칸 EV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아예 바꿨어요. 내연기관 마칸이랑 완전히 다른 플랫폼을 쓰기 때문에 휠 베이스를 이렇게 넓힐 수 있었습니다. 전체 길이는 크게 안 바뀌었는데 휠 베이스만 넓혔고, 이 마칸 EV에 적용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PP 플랫폼이라고 해서 지금 폭스바겐 그룹, 그러니까 포르쉐랑 아우디에서 사용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현대, 기아, 제네시스의 EGMP 플랫폼이나 벤츠의 에바2 플랫폼과 같은
그런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칸 EV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차이기 때문에 엔진이 있거나 그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구동력 배분에 있어서 굉장히 능동적인 부분입니다. 마칸 EV 같은 경우에는 48대 52로 즉 후륜 구동에 맞춘 이 구동력 배분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5대5를 할 수도 있었지만 48대 52로 만든 이유는 포르쉐는 모든 차량들이 다 후륜 구동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륜 구동 기반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48대 52로 세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주행 상황에 따라서 동력 배분은 능동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은 48대 52로 세팅했다라고 합니다.